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다축 응력 상태에서의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과 최적 탄성 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에 우리가 일반 응력 상태, 즉 X축, Y축, Z축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응력이 분포를 하고, 초기 그 길이를 우리가 1이라고 하면 각 그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그 각 축 방향의 변형량은 이제 1 플러스 X축 방향의 그 변형률을 더한 값이 이제 이쪽 방향의 변형량이 되게 될 것이고, 즉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변형된 총 길이 값이 이제 1 플러스 입실론 x고, 실제로는 이제 이 초기 길이가 1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L이 곱해져야, 초기 길이 L이 이제 곱해져야 이제 맞는 수식이 되겠고, 어차피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을 곱하면 어차피 입실론 x가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식이 그 표시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축 방향의 그 총 길이 변화량도, 즉 이제 변형된 후에 그 길이 값도 이제 다음과 같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X축 방향으로만 그 잡아당겨서 이제 시그마 X만 있을 때는 나머지 시그마 Y와 시그마 Z는 0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입실론 X는 2분의 시그마 X로 표시가 되었지만, 만일에 다음과 같은 이제 그 멀티 액시얼 로딩, 즉 각 축 방향으로 이제 모든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이러한 응력이 분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으로 늘어나면 이쪽에 그 원래 그 하중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응력이 0이기 때문에 그 X축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이제 이쪽 Y축과 Z축 방향에 줄어드는 양은 우리가 포화송비 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었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도 늘어나고 이쪽도 늘어나고 이쪽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쪽이 늘어날 때, X축으로 늘어날 때 이제 Y축과 Z축 방향으로 늘어나는 양을 뺀 값이 실제로 X축으로 늘어난 양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 Y축으로 늘어난 값은 이제 누의 시그마 Y 나누기 2로 우리가 그 양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양만큼을 또 빼줘야 하고, 마찬가지로 그 Z축도 다음과 같은 양만큼 이제 X축으로 늘어나는 것을 이제 방해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값을 빼준 값이 실제로 이제 X축 방향의 그 변형률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Y축이나 Z축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입실론 Y도 실제로는 2의 2분의 시그마 Y일 텐데, 마찬가지로 X축과 Y축으로 Z축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제 그 늘어나는 양만큼에 해당되는 양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X축 방향의 성분, Z축 방향의 그 변형률의 성분을 빼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Z축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한 원리로 이제 식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X, Y, Z의 순서대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대각선 방향으로 보시면 이제 그 X축 방향에 원래 그 Y축과 Z축이 그 변형률이 없을 때 그 변형률에다가 이제 나머지 값들을 다 빼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고, 물론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끝나면 좋겠지만, 물론 학부 과정에서는 이것만 다루겠지만, 이방성이 되면 식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텐서를 활용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적 탄성 계수와 최적 팽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탄성 계수는 이제 벌크 모듈러스 혹은 모듈러스 오브 이제 컴프레션이라고도 하며, 즉 이제 최적이 변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정수압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이제 모든 방향에 어떤 힘이 주어지면 우리가 최적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력이 작용을 할 때는 최적은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최적 탄성 계수를 이제 압축 그 계수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 팽창은 딜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최적 팽창은 질량은 그대로인데 이제 최적만 팽창을 하는 경우를 이제 딜러테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와 동일한 그 한 변의 길이가 이제 1인 이러한 어떤 단위 최적을 가진 정육면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변형 후에 최적을 구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쪽 변의 길이가 이제 1 플러스 입실론 x, 1 플러스 입실론 y, 1 플러스 입실론 z로 이제 변의 길이가 변했기 때문에, 어차피 최적은 이제 각각의 축방향의 길이 값을 모두 곱해준 값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는 아주 미소한 값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값들은, 혹은 세 개를 곱한 값들은 모두 이제 아주 미소한 값이 되게 되어서 이제 소거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값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1을 이제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제 그 부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바로 이제 최적 팽창, 즉 딜러테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기호로는 2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최적 부위가 그 1 플러스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플러스 입실론 z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과 1은 소거가 되게 되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값은 이제 2는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플러스 입실론 z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의 값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제 입실론 x는 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2의 그 누의 시그마 y 마이너스 2의 누의 시그마 z였기 때문에, 이제 그 공식들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 마이너스 나머지 이제 빼는 값들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이쪽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통인수로 묶으면 결국 이제 최적 팽창 딜러테이션 E는 이제 탄성계수 2분의 1-2누 곱하기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응력의 방향과 그 압력의 방향은 반대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정지 유체에서는 모든 방향의 압력은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는 동일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3p가 되게 되면, 즉 이제 p를 압력이라고 하면 3p가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 3p를 대입을 하면 다시 이제 딜러테이션 E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2누의 2누 곱하기 이제 압력 P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이 값에서 P 앞에 있는 이 값은
우리가 탄성계수 E와 그 부하성비 누는 재료에 따라 정해지는 이제 재료 물성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수로 볼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등방성 재료에서는 누는 이제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역수를 취한 값을 우리가 이제 벌크 모듈러스, 즉 이제 최적 탄성 계수 K라고 하고, 이제 K는 이제 이러한 이 계수의 이제 마이너스 역수 값인 3 곱하기 1 마이너스 2누 분의 이제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적 팽창 그 딜러테이션 E와 최적 탄성 계수 K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E를 그 최적 탄성 계수로 표현을 하면 이제 K분의 1에 그 마이너스 K분의 1에 이제 압력 P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재료의 그 포화성비는 그 0보다는 크고 이제 0.5보다는 작은 값의 범위에 있게 되고, 만일에 그 포화성비가 이제 0.5가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딜러테이션의 값은 0이 되게 되고, 이제 최적 탄성 계수는 이제 무한대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 포화성비가 0.5일 때의 경우를 이제 완전 그 비압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강철 블록의 모든 면에 일정한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AB 방향의 그 변형량이 마이너스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인치라고 할 때, 즉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길이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 물론 당연히 압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길이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나머지, 즉 이제 AB 방향이 X축 방향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Y축, Z축 방향의 변형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또한 탄성계수 E가 29 곱하기 10의 6승 푸사이이고, 이제 부하성비가 0.291 때 압력 P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방향의 변형량을 한번 구해보면, 일단 그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흐르는 유체가 아니라 이제 정지 유체라는 말은 없었지만, 일정한 압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정지 유체에 작용하는 이제 정수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정수압에서는 이제 세 축 방향의 응력과 이제 압력의 크기는 같고, 이제 압력은 또 응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P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동일한 그 압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하중은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중이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이제 동일한 압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즉 이제 동일한 압력이 작용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응력이 같기 때문에 이제 각 축 방향의 변형률도 이제 같다고 보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입실론 x는 마이너스 2분의 그 p의 1 마이너스 2누가 되게 되고, 나머지도 이제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등식으로 표시를 하였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입실론 x만 구하면 이제 입실론 y, 입실론 z는 이제 같은 값이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그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입실론 x는 우리가 이제 초기 길이분의 그 이쪽 방향의 변형량의 비로 우리가 나타나지기 때문에, 일단 변형량이 주어졌으므로 이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L분의 델타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AB의 길이가 4인치고 델타 X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제 원래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 수이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값이 나왔고, 이제 입실론 z, 입실론 y도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을 우리가 y축 방향의 변형량은 이제 변형률 곱하기 이제 원래 길이 값을 곱해주면 변형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제 델타 y는 마이너스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인치가 되게 되고, 델타 z는 마이너스 9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인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압력을 구하는 문제는 이제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입실론 x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압력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누분의 2의 입실론 x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 환산만 유의를 해서 이제 psi는 파운드 퍼 인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힘의 단위는 여기에 이 안쪽에 밖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인치 단위이므로 이제 파송비는 무차원수고, 이제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제 압력 P는 이제 20.7 psi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